네, 우리나라 무역 수지 5개월 연속 흑자 기록하면서 수출 데이터에 따른 업종별 차별화 확인되는 어제장이었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됐고요. 은행, 항공은 약세, 주류 가격 인상 소식에 주정이나 에탄올 관련주들 강세 보였습니다. 도시가스, 전선, 태양광 그리고 로봇 테마들 강했고 라면, 음료 수출 호조 속에 음식료들의 흐름들도 좋았습니다. 자, 전일장 수급 되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략 챙겨 가셔야 될 텐데요.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좀 이번 주 초반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좀 전체적인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은 뭐 동결에 대한 얘기는 다 시장에서 좀 얘기 나와서 좀 그 전에 좀 시장에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좀 이제 변곡점이 되길 지금 바라고 있는 그 좀 약간의 좀 소박한 마음인데, 근데 우선 1차적으로 이제 매크로 지표에 대한 부분이 좀 변곡점이 된 이후에 우리나라 안에서 좀 수급적인 어떤 트리거가 좀 많이 해소돼야 되는 것도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아시겠지만은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신용 물량에 의한 뭐 반대 매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의 이런 수급적인 부분만 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다음엔 다시 오랜만에 또 펀드멘탈 시장으로 진입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제도 이제 이 무역 수지 또 흑자가 나오고 그쵸. 수출 지표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또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들어오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시간외에서 수급 들어온 종목들 특징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암 3상 관련해서 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정규장에서도 급등했던 종목인데요. 바로 삼성제약입니다. 10%대 상한가까지 시간외에서 올라온 모습이고요. 장 마감 후에 유증 소식을 전한 카프로 9.97%까지 올랐는데 투자처 안내 공시와 함께 전해진 것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콤은 9.88% 올랐는데요.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는 뉴스가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퓨릿은 4.41% 올랐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의 반등과 함께 삼성전자의 대규모 추진 계획 그리고 디램 가격 상승이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2.31% 올랐는데요. 호실적을 바탕으로 하죠. 영업이익이 105%대 급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외 특징주 5종목 가운데 한 종목 보겠습니다. 퓨릿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신규 상장주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근데 공모가로 거의 다 내려온 그런 예. 상황인데, 이 퓨릿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와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이제 화학 제품을 좀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특히 이제 신너라고 해서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 화학에 대한 그 제품 요소를 만드는 기업이고, 매출액에서도 거의 상당 부분 차지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과 관련된 이 소재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제품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 제품이라는 이 특성상 이 반도체 쪽에서 전망 기업들의 어떤 생산 그리고 이 투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가장 크게 이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퓨릿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그리고 뭐 영업이익률도 괜찮고 부채비로 낮고, 그렇기 때문에 뭐 상장한 그 상장도 이제 했을 때도 흥행을 했었고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은 역시 뭐 상장한 시기가 뭐 좋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10월 달에 이 시장에서의 어떤 펀더멘탈 상과 어떤 매크로 지표 도와주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이 좀 공모가로 하회하는 또 모습도 보여주었는데, 하지만 이 퓨릿의 이 사업에 대한 이 제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고객사도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을 두루 갖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IPO에서 흥행했던 거와 같이
주가에 대한 회복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퓨릭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반도체 쪽에서의 이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새로운 신사업에 더 투자를 많이 해서 그 전에 이 상장하기 전에 뭐 청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받았던 게 2차 전지 소재 쪽 그리고 이 리사이클링 폐배터리에 대한 리사이클링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진출에 대한 가시화가 더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모았던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좀 캐파 증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잘 돌아가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뭐 재무제표도 좋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간으로 어떤 올라서 어떤 테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그 가치주로서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판단됩니다. 네, 펀더멘털적인 측면들 짚어주셨고요. 어제 시간호에서 오른 것 최대 주주 한국알코올이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있어서 또 관련해서 좀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가격 접근은 어떻게 볼까요? 저는 어제 뭐 시간으로도 그렇고 오늘 뭐 어떤 상승폭이 테마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어제 종가로도 접근해도 무난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1차적 목표가는 14,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0,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퓨릿의 가격 전략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는요. PI 첨단 소재가 시장 기대치 크게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긴 했지만 선반영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장 6%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살펴봐야 할 텐데요. 두산에너빌리티, 하이브, 대덕전자 비롯해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의 증권사 전망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들 하나하나 알아보면요. 두산에너빌리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9%대 늘어나면서 4조대 기록할 걸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은 19%대 급증할 걸로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두산이 그렇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매출액 16%대, 영업이익 53%대 급증을 예고했습니다. 한수원의 루마니아 수주는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DL도 살펴보시면 매출액은 16%대 급감할 걸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이 84%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를 저점으로 시황이 점점 회복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합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BGF 리테일 매출액은 7%대 늘고 영업이익은 0.14% 빠질 걸로 예고를 했는데요. 상반기 매출 1위에 빛나는 편의점주인 만큼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이브도 이제 예고가 돼 있는데 매출액은 14%대 급증, 영업이익 5%대 늘 걸로 예고를 했습니다. 3분기 앨범과 콘서트 모두 양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BTS 없이도 2024년도에 증익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 부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 롯데칠성 보도록 할 텐데요. 매출액은 4%대, 영업이익 8%대 늘고 있습니다. 음료와 주류 신제품 판매에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실적 선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 만나봤습니다. 네, 좋은 기업들이 저밸류에이션 이 매력들 추가되면서 사실 관심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자, 어떤 종목 볼까요? 첫 번째로 이제 콘텐츠의 중앙 좀 봐야 될 텐데 3분기 때의 흑자 전환이 당연히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58억 정도가 증권사 컨센서스가 지금 모아지는 상황인데요. 솔직히 좀 많이 불안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3분기 때 그 전보다 이 드라마 이 편성 회차가 이 작년 3분기에 대비해서도 좀 떨어지는 구조로 좀 가고 있거든요. 뭐 그리고 이제 극장 쪽에서의 수익도 거의 3분기 때 대작이 많이 없었죠. 범죄도시 3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 쪽과 이 극장 쪽에서의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 뭐 편성 횟수나 이 개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려 섞인 부분이 있었지만은 진짜 방송 쪽에서 이 닥터 차정숙 이거에 대한 이 정산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흑자 전환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10월에 뭐 방영 시작한 이 힘센 여자 강남서 보셨습니까 혹시? 아직 안 안 보고 보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만의 지금 거의 10%대로 정말요? 네. 지금 보면은
그 드라마 보면 KBS 주말 드라마가 항상 시청률은 실시간으로 1위를 찍잖아요. 그거를 제외하면은 지금 힘센조와 강남순이 지금은 시청률은 거의 지금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투자 심리나 이 부분이 이제 4분기 때나 이 정산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콘텐츠 중앙의 흑자 기조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그 말씀드렸던 이 극장 쪽에서의 이 대작이라는 부분이 이 하반기 때도 지금은 이 4분기 때도 지금 잘 보이진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메가박스에 대한 어떤 극장 객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극장 쪽보다는 올해는 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실적을 적자 기조만 좀 4분기 때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선은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그 전에 계속 이제 적자에 대한 구조가 나온 상태에서 2분기 때부터 흑자로 바뀌는 구조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이제 주가 수준 같은 경우도 많이 좀 빠졌잖아요. 빠진 상태에서 이 컨텐츠의 중앙도 약간 지주사 격으로 지금 이미지가 많이 탈피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제도 이제 이 거래량과 함께 주가 양봉은 띄었는데 뭐 이런 점에서 좀 매수 관점 접근해도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콘텐츠리 중앙 극장 대작 없다는 점 좀 아쉽기는 하지만 흥행 드라마들 정산이 이제 될 것이라는 부분 그리고 오랜만에 이 엔터 그리고 방송 콘텐츠들 어제 강세가 좀 나왔습니다. 9.68% 상승이 나왔고 이것이 이제 연속성이 나오느냐가 관건일 텐데 흐름은 좋게 보신다라는 거죠. 가격 전략도 여쭤봅니다. 우선 증권사들의 이제 목표 주가를 27,000원 이상, 2만 후반까지 제시를 네. 하는데 지금 주가 수준이 12,580원이거든요. 거의 지금 목표 주가랑 괴리율이 50% 이상 차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좀 편하게 좀 들어가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15,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뭐 돌파했을 때는 추가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1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콘텐츠리 중앙에 이어서 한 종목 더 실적 종목 중에서 보겠습니다. 롯데칠성을 한번 좀 볼 텐데요. 네네. 이 영업이익은 한 820억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작년 대비해서도 10%대의 이 영업이익의 증가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역시 이 롯데칠성의 어떤 음식료라기보다도 이제 그 음료랑 주류잖아요. 이 주류 쪽에서의 가격 인상이 일반적인 그 식품의 가격 인상 대비해서는 어떤 수요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영향을 잘 안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좀 특성이에요. 그래서 음료 쪽에서의 이 카테고리 쪽에서의 그 가격 인상 부분은 그대로 이제 3분기 때 실적도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 같은 음료라고 하더라도 이 탄산 쪽이 수익이 많이 남긴 남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 탄산 쪽에서 판매대한 호조 부분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롯데칠성도 이제 그 신경을 쓰는 게 바로 주류 쪽인데 주류 쪽에서의 뭐 판매량 증가가 나오는 부분이고 MS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마켓 쉐어도 좀 높아가는 구조지만은 지금 아직까지 이제 투자하는 시기지 않을까, 마케팅비나 이런 부분 투자하는 시기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이 주류 쪽에서 이 뭐 세로주도 많이 좋아하시는 부분이지만 워낙 이제 주류 쪽에서의 경쟁 브랜드들이 많이 지금 치고 그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마켓 쉐어를 얼만큼 늘리냐, 그리고 이 원가 부담이나 그리고 이 그 마케팅비 비용적인 측면의 관리를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 이제 4분기 실적도 그렇고 내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4분기 때 이 필리핀 펩시라고 이제 자회사 편입이 되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이쪽에서의 그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떤 단기적인 실적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음식료 업종 안에서도 이 종목들이 잘 가는 종목들이 해외 쪽의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어떤 이제 매출 비중도 늘어가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는 좀 모습도 보인다고 한다면은 롯데칠성 지금 10월달에 굉장히 주가가 좋았었거든요. 시장 안 좋았던 외국인들이 이만큼 파는데도 이 롯데칠성의 주가는 우상향을 꾸준히 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대감이 차곡차곡 지금 반영이 되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수 하락세가 좀 짙었던 10월장에서도 우상향했던 롯데칠성입니다. 자, 가격 지금 들어가기에 좀 적합한 지점일까요? 저는 이제 길게 보면은 괜찮죠. 아직도? 우선 네. 작년에 가격이 이제 20만 원 이상이었고 올해 약간은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올라가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증권사도 목표 주가 18만 원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해외 쪽에서의 지금 이제 그 해외 쪽에서의 이 공장을 증설하고 생산 기지를 건설하는 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년 저는 하반기 정도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요. 1차적 목표가는 1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칠성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 이성웅 차장의 오늘장 관심주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에스테틱 기업 하나 갖고 왔는데 바로 이제 비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비올도 그렇고 이제 피부 에스테틱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몇 달, 한 두세 달 정도는 주가가 많이 안 좋았어요. 인모드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감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소비에 대한 이 소비 지표나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이제 에스테틱에 대한 이 수요가 좀 떨어지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K-뷰티라고 하죠. 우리나라 피부에 대한 이 K-뷰티에 대한 그 선호도는 그러니까 국내가 아니죠. 해외 쪽에서의 이 관심은 계속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율뿐만 아니라 피부 에스테틱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주가가 조정도 아니에요. 그 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구조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종목들을 비율뿐만 아니라 종목들을 좀 바스켓으로 지금은 조금씩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비율의 그 마이크로 니들 쪽에서의 제품군에 대한 수요 부분은 지금 그 브라질 또 이제 북미 중심으로 이 허가에 대한 부분이 신속하게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판매나 또 이 중요한 부분이 우리나라 미국의 우리나라 에스테틱 기업들이 해외 쪽에서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판매처를 통한 파트너십 통해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그 파트너십 통한 이 수익에 대한 부분 양분은 될 수 있겠지만은 정말 편하게 이 수요도와 브랜드력만 있으면은 실적은 쉽게 잡히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저는 우리나라 지금 에스테틱 기업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지금 판단됩니다. 네네. 그동안 좀 조정이 나왔던 비율 그러면 어느 정도 상방 열어놓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는 1차적으로 어제 6,930원에서 10%로 이제 7,500원을 잡는 상황이고요. 예. 돌파하면 추가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6,3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관심주로 비올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종목 챙겨주신 이성웅 차장님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